네, 안녕하세요. 시진핑이 대만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쏜들 지가 어떡할 거예요. 대만은 침공도 못하고 상륙 작전은 하지도 못하고 상륙 훈련도 하지도 못하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거 다 생쇼입니다. 실제 노림수는 그 미사일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한반도 급변 사태에서 서해와 북한 지역에서 대결이 일어났을 때 시진핑 중국 쪽이 대만까지 전선을 확대하겠다. 혹은 대결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순순히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대만 침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노림수는 한반도 영구 분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목표는 당연히 한반도 자유통일이죠. 실제적으로 체제통일, 자유체제통일. 자, 오늘 그 같은 말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좀 늦게 붙거나 안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조중동이나 메이저 언론들이 바람을 잡고 이제 오늘 보니까 조금 보도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미국도 주류는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반대했었다. 이제야 그 소리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나 참. 그동안 며칠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북치고 꽹가리치면서 안철수까지 나서서 칩4 동맹에 시원하게 가입해라. 펠로시를 극진하게 영접 소통했으면 좋았지 않았냐. 이런 소리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개껌 씹듯이 씹어서 뱉으려고 참나. 아유. 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가 갑자기 이교부로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8월 1일 날 국회 외통위 업무 보고에서 칩4 동맹에 참여는 하는데 그 문맥과 조건은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즉 중국한테 공급을 당장 거부하기 위해서 칩4 동맹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꼬리를 달았습니다. 전제 조건을. 의미는 뭐냐면 칩4 동맹은 반중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면 한국으로서는 가입이 곤란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맞는 얘기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펠로시를 냉대했죠. 여기야 이제 문바들 집단이니까 당연히 펠로시 같이 이제 대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중국이랑 각 세우겠다 그러니까 냉대를 해서 비행기 내렸을 때 쓸쓸하게 공항에서 혼자 내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쩌나 참 안 됐습니다. 불쌍하네요. 자, 그러면 칩4 동맹에 시원하게 가입하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언론은 반중이다. 이제 반도체로 중국을 혼내준다. 그렇게 이제 깃발 들어라 이거지. 그래 깃발 들어가지고 망하면 자기가 책임질래나? 그래가지고 손해 보면은 제일 먼저 윤석열 정부가 경망스럽게 반중 깃발을 들었다. 그래서 국민의 경제와 민생을 도외시했다. 이러고서 제일 먼저 조선일보부터 공격할 겁니다. 그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누구 좋으라고 그 짓을 해요? 우리는 반도체 입이 1등입니다. 1등이 2, 3, 4등과 손잡으면 1등이 손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중국의 도발 대행업자 북한과 대치 중이죠. 또 나가서 이 칩4 동맹을 만드는데 제일 적극적인 일본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칩4 동맹에 우리가 가입을 하더라도 등을 떠밀려 조심조심 합류하는 모양새, 좀 이렇게 굼뜨게 움직이는 모양새, 그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굼뜨게 움직여야 하고 굼뜨게 움직일 자격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소위 보수 우파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이자들의 가슴속 깊이는 패전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이 미국과 자유진영에 대한 복잡한 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야, 그때는 다 약육강식 부국강병 할 때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어.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우리도 전쟁 벌였던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원자폭탄으로 우리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원자폭탄으로 우리를 아주 아작을 내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죄책감을 강요하냐? 이겁니다. 이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심리가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지정학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중국이 난장판을 만들어야, 중국이 난장을 부려야 유리하다. 그래야 미국이 우리 일본에 묶어놓은 손발에 묶어놓은 그 수갑을 풀어줄 거다. 그런 계산 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결이 다른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지속됐던 제일교포 북송이죠. 적십자사를 내세워서 인도적 북송입니다. 인도적 북송. 거기가 어떤 땅인지 뻔히 알면서도 원하시면은 가셔서 가족을 상봉하시고 이민을 다시 거기로 돌아가셔야죠. 네, 가십시오. 가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일제시대 때 저희들이 한 짓은 물론 태평양 전쟁에 몰려가지고 모진 짓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5등 신민으로 우리를 특별 대우한 면이 있어요. 그게 일제시대 때는 차라리. 그러나 전후에 저 북송을 25년 동안 저지르고 근데 조총련을 키워주고 이거는 제가 용서가 안 돼요. 야, 니들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놈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자체가 아날로그 문화, 매뉴얼에 갇혀있는 문화죠. 팩스와 도장을 아직도 쓰고 있는 그런 거죠. 최근에도 중국과 손잡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질화갈륨 웨이퍼, 질화갈륨이 이제 물론 통신 장비에도 쓰지만 저게 이제 수출 제한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이제 군사용으로 쓸 때는 에이사 레이더를 저 웨이퍼로 만들면 에이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칩을 저 웨이퍼로 만들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는 저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성능이 좋습니다. 에이사 레이더의 하드웨어 성능이 우리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본 지도층의 정신세계는 인류 보편에 관심이 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공허해졌죠. 원래는 그 자리가 신토와 텐노로 채워져 있었고 그 신토와 텐노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던 자리인데 전후에 저 신토와 텐노가 절대성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나머지 정신세계는 공허해지면서 그 자리에 인류 보편은 아직 들어가 박히지 못한 상태. 그것이 일본의 약점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일본이 칩4를 거의 주동하다시피 해서 바람을 넣고 만들자 하는데 일본의 반도체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5월 달 제조업 수출, 5월, 6월 제조업 수출이 우리가 일본보다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수출액이 제조업이고 뭐간에 수출액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많대요. 달러로 환산해서 드디어 일본이 역전했다 그러더라고요. 수출액이 원래 이게 몇 년 후에 올 거라 그랬는데 1억 2천만짜리가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 수출 의존도가 낮습니다. 내수가 크고 그러나 옛날에 영화를 누리던 일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적응을 못 한다고요.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리고 정신은 공허하고 개인이나 자유나 공화국이나 이런 개념 별로 없고 옛날에 부국강병과 약육강식의 시대 때에 휘날리던 우길기에 대한 향수가 가슴속에 남아있고 좀 그런 문제죠. 자, 그런 일본이 칩4 동맹의 사실상의 주동인데 우리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죠. 우리가 제일 잃을 거 많고 우리가 제일 주역이고 우리가 1등인데. 그래서 저거 나서서 할 일 아니에요. 지금 박진 외교장관이 말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저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등 떠밀려서 하는 거야. 이런 뭐라 그럴까요? 굼뜨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연출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대만 시끄러운데 대만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뽑아봤습니다. 펠로시의 분탕 사기 행각. 지는 와서 한번 휘젓고 언론 주목받고 선명성 부각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돼요. 지금 자기 남편 감옥에 안 가게 막아야 돼요. 그 남편이 연세가 물론 지긋하겠죠. 그 남편도 80대겠죠. 그런데 미국 최고의 가장 부유한 캘리포니아의 부유층이 몰려 사는 나파밸리 포도주 농장들 많은데 미국의 이제 부유층들의 로망이 뭐냐면 나파밸리에 1억 달러짜리 포도주 농장 사서 은퇴하는 것이 미국 부유층의 로망입니다. 거기 이제 그런 한 1억 달러짜리 포도주 농장 하나쯤 갖고 있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거기 가서 파티하면서 마약하고 술을 해가지고 오다 교통사고 내서 경찰에 체포가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받는데 그 재판장을 또 이 펠로시 일가가 힘을 써서 바꿔버렸죠. 재판관을. 그래서 형사사건을 한 번도 심리한 적 없는 그런 재판관으로 엊그저께 바뀌었습니다.
가서 이제 그거 하세요. 네, 남편 저기 재판관 바꾸고 그런 거 하시는 바쁘시지. 자, 펠로시는 양쪽 모두의 장사를 했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한테는 내부를 세뇌하고 단결시킬 수 있는 빌미와 쇼 모티브를 제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내 네오콘들한테는 그 네오콘의 이제 이제 타이완에 대한 타이완과 관련된 대중 강경 노선을 짐짓 역성드는 그런 행각을 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본 것 같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저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찍혔습니다. 제가 어저께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BBC, 포린 팔러스 이런 걸 다 인용을 해드렸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드디어는 이제 조금 전에 들으니까 국내 언론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블링켄까지 나서서 이걸 말렸었다. 이거 지금 의미 없는 일이다. 이거 괜히 평지풍파다. 이렇게 말렸었다. 이 얘기를 이제 국내 언론까지 나서서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들이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펠로시는 그렇게 됐고, 네오콘은 어떠냐? 이 악의 세력 혹은 좀 제대로 안 된 세력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대체 관계가 있어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펠로시가 강성으로 뜨니까 네오콘은 망했습니다. 오히려 또라이 펠로시의 부하, 한편 이런 걸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펠로시에서 이게 도움받은 게 아닙니다. 네오콘들은 타이완 정책 2022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 정책 법안의 골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선 1번이 타이완을 중요한 비나토 동맹국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2번이 우리 정도의 국민소득에 도달해 있는 타이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몰라도 45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콘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맨데스 상원의원,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은 펠로시에 의해서 주목을 빼앗긴 거죠. 그 스포트라이트를.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면은 이제 펠로시의 부하 나부랭이들 이렇게 찍히겠죠. 그 진영의 이제 그 대표 선수는 펠로시가 되고 저 펠로시하고 한편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겠죠. 자, 미국 주류는 어떨까요? 이게 제 주류에 제가 왜 이제 물음표를 달아놨냐. 웃기는 증상이에요. 트럼프도 펠로시 왜 거기 갔냐라고 욕하고 있고, 바이든 진영도 거기 갔냐고 욕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상당수가 왜 지금 너 거기서 그 짓 하고 있냐? 왜 네가 거기서 나와? 그렇게 욕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상당수가 그렇고요. 미국 좌파도 그렇고, 미국 우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서 일종의 통일전선, 일종의 주류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메인스트림이 지금. 지금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이런 분위기죠. 여기는 본전이죠, 여기야.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미국의 왼쪽, 오른쪽, 미국의 공화민주가 일치 단결해서 움직이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이런 참 재밌는 주제예요. 중국의 시진핑은 어떠냐? 중국인을 세뇌 선동을 했죠, 이번에. 그거 참 좋은 모티브 얻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엄청 장사죠. 중국인을 결집시키고 황제즉위에 유리하게 됐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제 간부는 놈 아니야? 저거 가지고 왜 미국 정치인이 대만 방문한 거 가지고 왜 미사일 쏘고 호들갑을 뜨고 난리야. 쟤들 정상이 아니네, 마인드셋이. 그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손해본 겁니다, 중국이 이번에. 자, 한국은 어떠냐? 조중동의 흉계가 실패했죠. 만나셔야 됩니다. 펠로시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동아시아의 이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서열 3위 되시는 분과 만나셔야 됩니다. 이러고서 펌프질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지금 이 대만의 이런 상황 같은 거 막 펌프질 했었으면,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중국에게서 뭐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은 경망스럽게 펠로시를 만나가지고 온 국가를 불구덩이석으로 밀어넣고 있냐 하고 이제 조선일보부터 나서서 패는 거예요. 자기들이 며칠 전에 만나라고 했던 거는 상관없이. 얘들 그래요. 이제 그런 조중동의 흉계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그거죠. 왔어요? 네, 가세요. 그거죠. 왔냐? 가봐. 그렇죠. 이거 선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 저 한국 만만치 않은데, 저 펠로시 정도 와도 콧방귀도 안 끼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야, 저 사람들 저거 굼뜬 거는 아닌 것 같고,
저거 진짜 한 방 치면은 골로 가겠구나. 아니 다누리도 쏘아 올리고 지금 오늘 성공해서 다누리하고 당연히 성공해야 되지만 이제 세 달 후에 가야 되지만 거기 가는 게 또 뭐 거의 세계 최초라면서요. 그 달의 뒤편에 그 물 있고 무슨 헬륨 있는 데 가는 게. 아 뭐 자기들이 뚝딱거려 가지고 저기 우주 발사체도 쏘아 올리고 자기들이 뭐 저기 거의 스텔스로 진화하는 5.5세대까지 진화할 수 있는 비행기도 만들어서 올리고 갑자기 폴란드랑 25조 원에 달하는 무기도 계약하고 조금 있으면 뭐 호주에 지금 잠수함을 한 20조치 판다고 지금 날뛰고 있고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거랑 맞물려서 딱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애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쟤들 좀 두네 이렇게 되는데 실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한 방 맞으면 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잘 선방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